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상민TV 시작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바이든 대북 정책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트럼프만큼의 기대는 안 하는 게 나을까요? 이분 상당히 글로벌하게 국제 문제나 국내 문제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시네요. 또 그게 우리 문제 아니겠습니까? 본인 그냥 내일 뭐 먹고 살지 난 그것만 생각해도 충분히 할 것 같은데, 바이든 대북 정책, 바이든도 생각 없어요 지금. 그렇죠. 그걸 내가 지금 이 방송에서 귀한 방송 시간에 떠들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나는 그거를 우리나라 TV 언론에서 다루는 것조차도 웃겨요. 맨날 바이든 얘기해 지금. 아니, 바이든 대북 정책 어떻게 될 건지, 아니 문재인 대통령 대북 정책이 어떻게 될 건지 이야기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왜요? 그래도 남북 문제는 우리 민족끼리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문제죠.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이거는 것만큼 중요해요. 네. 남북 문제. 네. 우리 민족끼리 안 되니까 미국 대통령의 힘이라도, 끌어와가지고. 그렇죠, 힘을 빌려야 되겠다. 그거는 인정해요. 이해가 가죠. 네. 그런데 대북 정책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내가 바이든이 여기 있으면 네. 내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 바이든 씨, 일단 그거 아무 관심 없어. 그거 지금 내가 생각해야 되는 거 수백 가지 있는데 그 리스트에도 안 들어가 있어. 아쉽네요. 아쉬워요? 뭐가 아쉬워요? 지금 바이든 어떻게 좀 끌어들여가지고 우리도 좀 잘 되고 이래야지. 그거는요, 바이든이 가진 지금 핵심 관심사가 뭡니까? 이 질문을 던지는 게 더 맞지. 핵심 관심사가 뭡니까? 아니, 트럼프가 빨리 자기 이 대선 패배 인정하고, 방 빼야 되는데. 아니, 방이야 뭐 어차피 뺄 수 있는데, 네네네. 그래도 쪽팔리잖아요. 지 준비하려면. 그렇죠. 이 인수인계도 받아야 되고. 인수인계에 상관없는데 조달청에서 돈도 주고 비품도 줘야지. 미국도 조달청 있습니까? 당연하죠. 어느 나라는 그게 없겠어요. 그렇군요. 그거 해주는 게 지금 제일 중요한데. 중요한데 그걸 안 해주고 있고, 청와대래 백악관에 초청해가지고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지금 있는데, 이게 여기에 지금 신경이 쓰이는데 거기에다가 바이든의 대북 정책, 무슨 대북 정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힘들겠네요 또. 참. 미래가 잘 안 보입니다. 한반도의 미래. 왜 한반도 미래는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면 되지. 그렇죠. 우리가 왜 만들어 바이든이 관심사가 아니다라는 것 때문에 본인이 절망을 해요. 이런 사대주의적인 사고 그렇죠. 없애야 예, 됩니다. 키만 없애야 컸지 됩니다. 네. 생각하는 거는 참. 그렇죠. 꺽다리나 숏다리나 지적 능력이 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키가 커서 지적 능력이 높은 줄 알았더니 키가 작은 나보다 맞아요. 아래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했는데, 제가 보조 역할을 본인 이렇게 지금 열심히 MC를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본인 지금 내하고 지적 능력이 같다는 주장을 지금 했다는 거 알아요? 이게 뭐가 어떻게 같아요? 같을 수가 없죠. 진짜 같을 수가 없습니다. 오래오래 살다 보니까 참 내가 이런 소리까지 듣고. 차마 제가 그런 생각. 아니, 박사는 당연히 장학금으로 박사를 해야지. 자기 돈 주고 박사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자기 돈 주고 박사하는 사람은 나는 진짜 박 터지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걸 안타깝게 생각해요. 원래 박사 같은 경우에는 이 장학금으로 해야죠. 그래야지 자기가 공부한 거를 널리 사람들한테 알리는 그 사명감을 인식하지. 지 돈 가지고 박사를 하면 사람들이 내가 들인 돈만큼 내가 본전을 뽑아야지 해가지고 자신의 지식을 장사를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장사와 사명감의 차이. 그럼요. 바로 이렇게 나오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대한민국 지도자 칭송 방송 황심소 시사만담 굉장한 분을 제가 또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굉장한 분. 굉장한 분입니다. 우리 유 선생님 굉장하다고 보면 진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하겠네요. 그렇죠. 그럼요. 얼마나 굉장한지. 왜 제가 굉장한 놈 빨리 나와라. 본인이 왜 선택이 기다려보세요. 왜 얘기하잖아요. 먼저 이 윈지 코리아, 바로 여당 민주당의 윈지 코리아? 네, 아시죠? 잘 아시죠? 알지. 대표도 잘 아시죠? 그럼. 여당 민주당 여론조사나 선거 기획 그렇죠. 굉장히 컨설팅을 웃긴 분인데. 전담하다시피 하는 여론조사 회사인데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무슨 충격적인 결과? 자, 이낙연, 이재명 곤혹해 한 여론조사 여전략통 이근영의 윈지 작품.
그러니까 이 윈지 코리아에서 발표한 이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 이재명, 윤석열 대 이낙연 이렇게 양자 구도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둘 다 42%, 1%도 차이가 안 나는 초접전의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네. 아니 왜 그전에는 이 윤석열이 지지도가 좀 낮아서 설마 되겠어? 아 양강 구도가 이미 다 확정돼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아니 둘 붙여놓으면 비슷하다는 얘기야? 그러면 뭘 뜻하는 거예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상당히 앞으로 유력한 대선 후보라는 뜻이에요? 아니면 이낙연, 이재명 여당에서 유력한 대선 후보로 나온 이 사람들도 사실은 국민들이 그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후자가 좀 더 강하다고 그렇죠. 보긴 해요. 왜냐하면은 뭐 총장님도 다 그렇게 사람들이 갸우뚱하는데 이런 분하고 양자 대결을 붙여놔도 비슷비슷하게 나오니까 그렇죠. 이 세 사람 다 비슷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나라에서 뭔가 자기 성격을 뚜렷이 드러내는 정치인으로 되거나 정치인 아닌 사람까지도 끄집어내도 다 이낙연, 이재명 이 사람들 서로 댓글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딱 보여줬다면 뭘로 의미해요? 이낙연, 이재명 이 두 사람 별 볼 일 없다라는 걸 대놓고 알려준 거죠. 좀 그러네요. 좀 그러네. 42%. 그렇죠. 45%도 못 넘긴 이런 아쉬운 상황인데. 뭐 미국도 그렇잖아요. 뭐 바이든 대통령 됐지만은 바이든이 뭐 2% 사실 3%밖에 차이 안 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 차이가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이든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 될 때까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야 진짜 나설 사람이 이렇게 없나 그렇지. 라는 마음으로 민주당 후보 됐다는 거 아니에요. 약하죠? 오죽했으면 미셸 오바마가 나오면 더 잘겠다 이렇게 했는데 미셸 오바마가 나와봤자 안 되는 게 왜냐하면 힐러리 클린턴이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안 됐기 때문에 똑같이 미셸 오바마도 여자고 흑인이면 더욱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트럼프는 확실히 이기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 결과를 왜 윈지 코리아가 했을까? 이 조사를 왜 윈지 코리아가 받아서 했을까? 이제 제대로 질문을 좀 하네요. 빨리빨리 하지. 이 이면에서 먼저 실컷 말씀해 주시고 이 이면에는 여권에서 제3의 주자를 띄울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실제로 뭐 김경수, 정세균, 임종석 이런 분들이 아마 제3의 주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제3의 주자의 가능성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3의 주자 가능성 절대적으로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네. 51% 봐도 됩니까? 그럼요. 절대적으로. 근데 이런 분들을 그냥 제가 개인적 의견을 봤을 때 어떤 분은 좀 나이가 많거나 어떤 분은 아니면 뭐 컨텐츠나 아니면 자기 아젠다가 좀 약하거나 어떤 분들은 뭐 그냥 정치 오래 하셨지 뭐 색다른 게 있습니까? 이런 것처럼 조금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저한테 줬거든요. 이 세 분이. 그래서 또 새로운 주자 없을까? 좀 참신한 주자 없을까? 이렇게 보던 이 중간에 손흥민식으로 정치를 하겠다고 대권 도전에 나선 70대 정치인 40대 주자가 있었습니다. 70대 정치인은 70대 70 출생 70년대생 40대 그렇죠. 주자죠. 죄송합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박용진 의원입니다. 바로. 박용진 저 네. 유치원법으로 가지고 재미 좀 본 사람. 히트하셨죠. 그렇죠. 자, 박용진 별론데라고 벌써 지금 그렇죠. 벌로 이렇게 나오시죠. 나오네요. 네. 왜 박용진이 별로라는 소리를 들을까요? 이렇게 밑에서 몇 가지 행보와 이분의 철새 아닌가요? 무슨 얘기. 철새? 낙동강 철새? 낙동강 오리안? 낙동강인지 대동강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 이런 식으로 대권 도전을 하셨어요. 손흥민처럼 좌우 운동장을 넓게 쓰는 정치를 할 것. 대권 여론조사 나도 껴달라. 나도 국민의 의견을 듣고 싶다. 이렇게 포부를 밝히셨는데 먼저 이분이 어떤 분인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대권 여론조사에 박용진 씨는 안 집어넣나 보죠? 계속 한 번도 안 넣었어요. 한 번도 안 넣었어요? 한 번도 안 넣었어요. 그럼 빨리 좀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넣어주시면 참 좋을 텐데. 그러게요. 자, 71년생이고요. 올해 71년생. 49세. 내보다 10살이나 떨어지네요. 어린 거지, 10살. 네. 현재로 유일하게 대권 도전을 선언한 40대 정치인이고요. 네. 94년도에 성균관대학교 총학생회장 당선을 하셨습니다. 진보정당 활동으로 정치 입문을 하셨고 국민승리 21 권영길 대선 후보 캠프의 언론부장,
그리고 민주노동당 대변인, 진보신당을 거쳐 진보신당에서 탈당한 후에 문성근 씨가 주도했던 국민의 명령운동에 합류하여서 2012년 민주통합당 창당 멤버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유시민 씨하고 정치 이력은 조금 비슷하네요. 근데 결국은 그 당을 탈당해서 이분은 민주당이라는 진보정당보다는 좀 중도 진보죠. 그렇죠, 이쪽에 참여를 하신 그렇죠. 분이죠. 네. 근데 뭐 유시민 씨는 참여했다가 또 나가셨으니까 눈여겨볼 만합니다. 이분의 네. 행보와 살아온 족적이 어떤지 하나하나 얘기해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행사 참석했다가 문매. 사실은 유치원 3법 홍보하러 간 게 아닌가? 이게 제 질문인데요. 박 의원은 지난 5일 조선일보 창간 100주년 기념 타임캡슐 봉인식에 참석했다가 네. 민주당 당원들로부터 문매를 맞았습니다. 근데 언론들은요, 조선일보 행사에 참여했다는 그 자체와 그리고 여당 지지자들이 이것을 비판했다는 것만 집중해서 얘기를 했지, 사실 이분이 거기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유치원 3법이 통과된 직후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들과 셀카를 찍던 사진이 실린 1월 14일 일자 조선일보 1면을 제가 이 타임캡슐에 담았습니다 라며, 지금 중학교 3학년인 아들이 50년 후에 열어볼 때 국회의원이었던 아빠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 유치원 3법 통과에 노력했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한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 잘났다고 조선일보를 통해서 홍보했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은 이 조선일보가 이걸 단 게 사실은 뭐 진짜 유치원 3법 좋다고 단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여당 의원들이 자축하고 있다 이런 거를 비꼬면서 단 게 이건데, 이걸 또 역으로 자기 홍보를 또 이용을 하셨어요. 정치인이네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참 자기중심적으로 잘 해석을 합니다. 그러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진짜 칭찬해드릴 겁니다. 현대차 리콜, 그리고 삼성 저격, 경제민주화법 발의, 이런 게 있었는데요. 네. 박 의원이 초선 시절부터 상법, 그리고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을 잇따라 발의하면서 재벌 저격수다 이런 명성을 날리셨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차명 계좌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 문제 등을 국회에서 폭로해서 금융당국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를 이끌어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삼성 관련된 문제는 언론에서 많이 다뤘는데 좀 아쉬운 점이 4년간 지속히 현대차의 엔진 결함과 피해받은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의미 있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질의로 현대차 2세타 엔진 차량 무한 보증, 더뉴 그랜저 무상 수리, 그리고 코나 전기차의 화재에 대한 리콜을 받아내서 언제까지 내가 이런 시잘데없는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어야 돼요? 그만큼 네. 이 재벌이나 이런 큰 대기업들의 횡포를 막아냈다는 거 아닙니까? 칭찬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아니 경제민주화법 발의를 한 거하고 대기업의 행포를 막은 거하고는 전혀 다른 일 아닌가요? 근데 현대차는, 특히 현대차 문제는 리콜 같은 것도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가 잠깐만요. 네. 지금 누구라고요? 이게 누구라고요? 박용진 씨요. 박용진 의원이 낸 법원에 인해 가지고 현대 리콜이 이전에 비해서 달라졌어요? 아니면 달라질 거라고 기대를 한다라는 뜻으로 내가 이 법을 내겠다라고 한 거예요? 삼성과 관련해 가지고 뭐 2세든 3세든 어떻게 뭐 경영권이 해 가지고 그걸 지배구조가 바뀌었어요? 아니면 내가 이 법을 내기만 하면 여러분들 삼성이 해체가 되고 대한민국의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전두환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제가 이제 이렇게만 하면 민주화가 이루어집니다 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한 거 무슨 차이가 있죠? 그런 웅변의 조가 있다고 봐야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은 이 정치인으로서 대중의 관심을 끄는 쇼는 잘했다라는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다는 거죠? 그래도 경제민주화나 재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끈기를 가지고 계속 성과를 내려고 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경제민주화법 운운하면서 법 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지금 야당의 김종인 대표가 그렇죠. 본인이 처음 했다고 주장할 때 그렇죠. 헌법에 뭐 경제민주화 조항을 집어넣었다고 그렇죠. 할 때 대한민국에서 이 경제민주화는 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이 구절만큼 너무나 하나만한 소리가 됐다라는 거 아시죠?
그렇죠. 네. 그 헌법 조항 말고는 사실 실제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법이 없죠. 네. 당내에서 지지가 그리 크지 않고 쇼를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거에 비해 당내에서 지지는 그리 크지 않다. 맞아요. 이거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이슈가 아닙니다. 아니 근데 당의 왜냐하면, 지지를 받아야 후보가 되고 대선도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네. 특히 이런 젊은 또 나름대로의 다크호스로 되는 건 노무현 대통령이 본인이 내 대통령 나가겠다 할 때 당내 지지가 몇 프로 수준인지 압니까? 1%. 1%보다는 좀 더 되겠죠. 우리 2%라고 합시다. 2%. 네. 그렇기 때문에 당내 지지가 있느냐 없느냐는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아요. 아 그런가요? 네. 근데 그분은 매니아층 그 열렬히 지지하는 노사모 회원분들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그거는 그분이 나와가지고 내가 후보로 나오겠다고 한 그 순간부터 이제 이 매니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해서 그래서 나중에 당 경선에서 이기게 된 거고 그 기간은 사실 상당히 처음에 선언을 할 때 예를 들면 한 1월달, 2월달 겨울 언제요? 그렇죠. 1월달, 2월달에 선언을 할 때는 당내 지지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당에서는 가장 유력한 이인재 두 씨. 사람이 될 거라고 하는 거. 지금 뭐 이낙연이나 이재명 씨나 이런 사람들이 이미 선두주자로 선두주자에 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박용진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노무현과 같은 그런 식의 다크호스로 등장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나도 넣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기대, 자기도 네. 평가를 받고 싶다 이런 식으로. 그때 이제 시간상으로 본다면 지금 1년 반 정도 남았잖아요, 선거가요. 1년 그죠? 반 그렇죠. 그렇죠. 선거 1년 반 될 때 노무현 씨가 나도 그렇죠. 대통령 선거에 나가볼까요?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가 해수부 장관 할 때였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그거 듣는 사람이 그랬대요. 그분한테 대놓고 아이 당신이 대통령 나갈 것 같으면 저도 나가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면전에다가 네. 저런 식으로요. 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또 듣고 노무현 대통령이 다른 모임에 가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해서 서로 웃었다. 라고 서로 셀프 디스하는 토크도 하셨다는 이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박용진 의원하고는 조금 다른 행보를 보였다는 거 아시겠죠? 그러네요. 네. 내가 조선일보 행사에 참가해가지고 이렇게 각광도 받고 현대, 삼성 저격해가 민주화, 그렇죠. 경제민주화법 발의하지 않았냐? 강연하면서 대학 좌우 통합 이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네, 좌우 통합이 그렇게 됐으면 벌써 대한민국은 이미 짜장면 우동이 합쳐진 새로운 중국집 메뉴가 나왔겠어요. 부먹 찍먹이 다 통합되는 것처럼. 그럼요. 참 넘을 수 없는 강을 지금 넘으셨네요. 뭔 소리를 하시는 거야? 좌우 통합이 그렇게 LA. 근데 그래서 요즘 최근에 많은 인터뷰를 하셨는데 네. 그 중에 한 목차를 정리를 해서 이분이 도대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지 어떤 정치를 하실래요?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자, 젊고 기득권에서 자유롭고 경제에 강한 젊은 정치인이 필요하다. 그렇죠. 필요하죠. 그래서 기득권 주류 질서에서 본인은 자유롭다. 젊기 때문에. 그렇죠. 기득권이라는 대기업을 많이 공격했기 때문에 자유롭고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역할 있죠. 그러면서 이 비유를 손흥민 씨가 왼발을 쓰는데 사실은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가리지 않고 어느 각도에서나 정치적인 골을 넣을 수 있다는 그걸 본인에다가 또 빗대어서 이렇게 운동장을 넓게 쓰는 정치를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저분은 그러면 영국 무슨 프로로 진출을 하시고 영국 정치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미국 정치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뭐 큰 판이면 미국에도 갈 그 수 있고 미국 뭐. 그렇죠. 미국 다음에 미국 대통령 선거 나가실 수는 없네. 안 태어나셨어요. 안 태어났어. 근데 미국에 뭐 하원 선거로 나가실 수는 있겠네요. 또 제2의 한국회 의원이 나타난 그러게. 겁니까? 박정희 밉다고 경북 고속도로 네.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글쎄요. 나는 저런 잘못 사람 못 들었는데. 들어봤는데. 그냥 네. 그 박정희 대통령의 정치가 잘못됐다고 그런 사람이 얘기. 진짜 경부고속도로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난 못 들어봤고. 근데 그런 분은 있죠. 뭐 경부고속도로만 짓고 뭐 호남선이나 다른 선에 다른 지역에 짓지 않아서 아니 격차가 발생했다. 호남선은 비 내리는 호남선 이것도 왜 있는데 이러세요? 오늘 왜 이러세요? 아니 갑자기 뭡니까 이게? 아니, 근데 빨리. 약주하셨어요? 빨리 시간 지나갔어요. 이 소리를 내가 언제까지 지금 자, 말도 안 되는 그러면서- 소리를 듣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김세연 전 의원, 그러니까 한나라당 했었고 국민의힘 하셨던 이 전 잠깐만요. 의원님하고 이제 빨리 시간도 지나갔으니까 내가 한마디로 정리할게. 아니 제가 먼저 한마디 얘기하면 안 돼요? 한마디만 할게요. 한마디 이분의 할까요? 지금 시대 교체, 뭐 운동장 넓게 쓰는 정치 다 좋은데요. 네. 그 충정도 다 이해하는데 안희정 씨가 옛날에 네. 이렇게 나서실 때 이렇게 하셨던 말씀이랑 조금 비슷한 게 있어서 뭐라고 저는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뭐 시대 교체, 자기 세대 교체가 아니라 시대를 교체하겠다. 생긴 건 또 안희정 씨하고 비슷하네. 아니 근데 아무튼 이분 다 좋은데 조금 이런 메시지는 좀 바꾸시는 게 좀 뭐 좋지 않을까. 이 충정에 나서서 이렇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근데 진짜 제가 그렇죠 항신 트롯 후원한다잖아요. 지금 트롯이 대세인데 그럼 저분은 제가 지금 괜히 말렸네요, 제가. 그럼요. 지금 저분은 내가 마지막으로 하려는 건 지금 대세가 뭔지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아직도 정대세, 손흥민 이런 소리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오죽했으면 내가 비 내리는 호남선 이야기 했겠어요. 국민의힘이 그 미스트롯이 경연한다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막 나서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막 좀 노래도 해야 되고 막 그러는 겁니까? 지금 무슨 그런 정리해 주시죠. 답답하네요. 네. 박용진 씨는 지금 시대의 대세를 본인이 마치 타고 있는 것처럼 주장을 하고 싶어 하는데 네. 현재 시대의 대세가 뭔지도 모르고 시대의 메시지가 뭐가 되는지도 모르고요. 마치 1980년대 90년대 노동운동하는 그 사람이 틀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고 586이랑 똑같은. 그렇죠. 586 똑같은 틀에서 내가 한 거는 경제 민주화에 대한 법을 만들었고 국회의원으로 내가 노동 뭐 이런 거 하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구시대의 정치인이라는 거를 있는 대로 지금 보이면서 나도 넣어주세요 이러고 있으니까 니 그동안 뭐 한다고 살았노 이런 질문이 그대로 나오게 되거든요. 예. 아쉽네요. 그리고 정치인이 자기가 뭔가 나올 때는 그 사람을 딱 보면 저 사람이 저걸 위해서 살았구나라는 게 사람들한테 확 느낌이 들 수 있는 게 있거든요. 행보와 그 본인의 족적이 일치가 되는 메시지가 그렇죠. 전달이 돼야 박용진 씨 뭐로 가지고 사람들한테 어필했어요. 3법, 유치원 3법. 유치원 3법. 그래 3법 이야기할 때 또 이 부동산 3법하고 헷갈리는 거 그거 잘 그렇죠. 조심해야 돼요. 유치원 3법. 유치원 3법. 네. 그러면 유치원 3법이 저분이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그 유치원 3법을 해서 대한민국 유치원이 좀 나아졌어요. 애 잘 맡기고 해도 돼요? 전혀. 회계가 조금 나아졌다고 뭐 회계 정보가 좀 더 회계 투명해졌다고. 정보가 투명해졌는데 애 먹는 거 반찬은 좀 나아졌어요? 네, 전혀 상관없거든요. 그러네요. 네,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나오겠다라고 했을 때 그냥 이 뭐 두더지 조금 튀었다고 해 툭툭툭 하면 나도 그게 끼지 않을까 하는 이 정도 심리밖에 안 될 때 대한민국 대통령은 진짜 하기야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찍고 나서 누구나 다 대통령이 된다라는 이 마음이 잘 드러난 건 있지만 그래도 누구나 다 될 가능성은 있지만 되고 나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에요. 네. 외국에서 20년 넘게 살다가 황심소를 보니 실질적인 해법을 많이 주고 상담하는 것도 배우고 싶어서 워크숍에 참여했어요. 나 자신을 알고 변화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주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12월 12일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WPI 초급과정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점이라도 볼까? 점보다 더 용한 검사 있는 거 몰라? 무슨 검사? WPI 검사. 내 삶의 해답을 원할 때 비과학적인 점이나 서주가 아니라 과학적인 검사 WPI에서 제대로 된 맞춤 해답을 찾아보세요.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심리상담가 황상민. 누구나 쉽게 자신의 마음 정신 건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인생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고 단순히 들어주는 상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내담자가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마음 정신 건강 주치의 황상민 박사님께 온 오프라인 심리 상담을 받아보세요. 한 사람에게 딱 맞는 고민 해결책과 건강한 마음과 정신을 회복하는 심리 처방전을 제공합니다. 영어로도 상담이 가능하니 언어의 장벽을 넘어 누구나 상담소의 문을 두드려 보세요. 상담 신청 문의는 위즈덤 센터
때론 귀여움으로, 때론 멋진 스타일로, 때론 호통으로, 또는 날카로운 통찰로 때론 허당미까지 당신의 불면을 밝혀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가 훨훨 날아갈 수 있게 작은 약속이 모여 응원해주세요. 후원해주세요. 당신의 후원으로 쑥쑥 크는 황심소. 해피 나눔을 통해 후원 가능합니다.